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신데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시고 식단도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누가 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딱 하나 김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질적인 무릎 관절염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 선생님은 지인으로부터 생강이 관절염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워낙 꼼꼼한 성격이신지라 바로 실천에 옮기셨죠.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강을 사다가 설탕과 꿀을 듬뿍 넣고 정성껏 청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타서 그 달콤하고 알싸한 차를 즐기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 통증도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배에는 가스가 차서 더부룩하고 예전에는 없던 뱃살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든 건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결국 퀭한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김 선생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도 엉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생강까지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생강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김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이랑 설탕에 재워서 청으로 만들어 먹었지. 아주 진하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강이라는 약을 드신 게 아니라 염증의 먹이가 되는 설탕 폭탄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냉장고 문을 열면 여러분 댁에도 유리병에 담긴 생강청이나 유자청, 모가청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이면 자식들이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몸 생각해서 일부러 담가 드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유리병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독이 되는 건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강처럼 약성이 강한 식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산삼보다 귀한 명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 선생님의 염증 수치를 올린 범인이 왜 생강청일 수밖에 없는지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강을 어떻게 조리해야 진짜 약이 되는지 의사인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담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생명과 직결된 주의사항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김 선생님이 드셨다는 생강청 레시피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생강 1kg에 설탕과 꿀을 합쳐서 무려 1kg을 넣으셨더군요. 비율이 1대 1입니다.
우리가 흔히 담그는 청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향이 나는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의학적인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라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진 고기일까요? 짠 국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가 설탕처럼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의학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 혈당을 빨리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허겁지겁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염증 유발 물질들이 폭죽 터지듯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쓰고 남은 설탕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뱃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김 선생님이 갑자기 뱃살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내장지방 그 자체가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지방세포는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 곳곳으로 염증 물질을 쏘아보냅니다. 그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김 선생님의 경우는 그게 바로 무릎 관절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김 선생님의 무릎에는 염증이라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불을 끄겠다고 생강이라는 소방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수가 들고 온 물통을 보니 물은 반밖에 없고 나머지 반은 휘발유가 섞여 있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휘발유 때문에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게 치솟는 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시는 달콤한 생강청의 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설탕 대신 몸에 좋은 꿀을 넣었는데요. 혹은 비정제 원당이나 흑설탕을 썼으니 괜찮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꿀이든 흑설탕이든 결국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는 단순 당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농축된 당분은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생강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생강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강은 늙어가는 우리 몸을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생강이 가진 진짜 힘을 끄집어낼 때만 그렇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살균 작용도 하고 소화도 돕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 차가운 손발을 따뜻하게 데우고 욱신거리는 관절의 염증을 잡으려면 생강의 진저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저롤은 일개 병사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는 이 병사를 훈련시켜서 일당백의 장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생강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생강이 뜨거운 찜기 속에서 견뎌내는 시간 동안 생강 내부에서는 기적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평범한 생강을 강력한 항염증 치료제로 탈바꿈시키는 100도의 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설탕 덩어리 생강청을 찾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창에 충격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방 구석에 박혀있는 찜기가 사실은 최고의 제약 공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찜기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앞서 제가 생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 병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병사도 훌륭합니다. 회를 먹을 때 식중독균을 잡아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단순한 세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만성염증,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냉증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이 적들을 상대하려면 일반 병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요원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100도의 열입니다. 생강을 찜기에 넣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100도의 스팀으로 푹 찌는 순간, 생강 내부에서는 기가 막힌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강 조직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진저롤의 분자 구조가 비틀어지고 응축됩니다. 마치 헐렁했던 쇠가 대장장이의 뜨거운 불과 망치질을 견디며 단단한 강철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탄생하는 새로운 물질이 바로 쇼가올입니다. 이 쇼가올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특전사 요원입니다. 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찌기 전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강력해집니다. 그저 따뜻한 성질 정도가 아니라 염증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체온을 올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생강을 드시면 입안이 얼얼하고 위장이 화끈거리는 느낌 받으시죠? 그건 점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열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찐 생강의 쇼가올은 다릅니다. 우리 몸 깊은 곳, 장기가 모여있는 심부 체온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 같은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를 발라봐야 방바닥이 차가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일러를 고쳐서 바닥을 데워야 훈훈해집니다. 찐 생강이 바로 그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가 높아지고 신진대사는 12%나 좋아집니다. 김 선생님처럼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린 분들에게는 이 쇼가올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생강을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생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타민C 같은 영양소는 열에 약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비타민을 먹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쇼가올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가정용 찜기 온도인 100도 내외에서는 찌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쇼가올의 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30분 찌는 것보다 1시간 찌는 게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더 오래 쪄도 쇼가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 파괴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충분한 열을 가해 주셔야 합니다. 허 익은 밥보다 푹 뜸들인 밥이 맛있는 것처럼 생강도 푹 쪄야 진짜 약이 됩니다. 자, 이제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설탕은 빼고 열은 더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껍질은 벗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확히 몇 분을 쪄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그리고 매일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황금생강 처방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김 선생님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셨던 간편한 보관법과 섭취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몸에 돌이 있는 분들은 자칫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사항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다면 댓글창에 이해 두 글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선생님도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셨던 의사의 황금생강 처방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손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생강을 씻을 때 습관적으로 칼이나 숟가락으로 껍질을 박박 긁어내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껍질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닙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낸 강력한 항산화 방패입니다. 실제로 항노화 성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건 보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만 챙기고 정작 보물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에 솔이나 칫솔을 이용해서 흙만 깨끗하게 털어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찌는 시간입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찜기 위에 씻은 생강을 껍질째 올리십시오. 불을 켜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는 겁니다. 딱 1시간입니다. 40분도 좋지만 기왕이면 1시간을 꽉 채우십시오. 집안에 은은한 생강향이 퍼지고 생강 색깔이 진한 황토색으로 변할 때까지 푹 찌는 겁니다. 이렇게 쪄낸 생강은 매운 도끼는 빠지고 약성만 남습니다. 식감이 물렁해지면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걸쭉하게 갈아주십시오. 이것을 얼음 얼리는 틀에 한 칸씩 채워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끝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큐브 하나씩 꺼내 쓰면 되니 얼마나 간편합니까? 세 번째,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식초와의 만남입니다. 따뜻한 물에 찐 생강 큐브 하나를 녹이고 거기에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 보십시오. 식초는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생강으로 염장 잡고 식초로 혈당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둘째는 우유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생강 먹으면 속 쓰리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찐 생강을 타서 드십시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에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일명 진저 라떼라고 하는데 맛도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생강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담낭에 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담석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강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담즙을 짜내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치약 튜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꽉 막힌 치약 튜브를 갑자기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내용물이 확 튀어나오죠. 생강이 담낭을 그렇게 쥐어짭니다. 그때 담낭 안에 있던 돌이 휩쓸려 나와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응급 상황입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오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돌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드시기 전에 꼭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생강은 우리 몸의 엔진을 가동시켜서 열을 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뇌와 몸을 깨우는 겁니다. 밤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오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생강은 해 떠 있을 때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 적정량은 생강 원물 기준으로 4g, 그러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 점막이 헐거나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약은 정량을 지킬 때 약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익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찐 생강을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날까요? 김 선생님의 3개월 후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처방전을 꼭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명심 2글자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확인하고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진료실 문을 나서면서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그 달콤한 생강청부터 치워버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쪄서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김 선생님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 선생님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는 순간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오셨고 얼굴에는 고통과 짜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데 안색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고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선생님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일어났는데 요새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게다가 평생 달고 살던 소화불량이 싹 사라졌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돌도 씹어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환자의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김 선생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우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3개월 전 위험 수준이었던 염증 수치, 즉 CRP 수치가 0.5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20대 청년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체온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35.8도로 저체온증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36.5도, 아주 이상적인 정상 체온을 회복하셨습니다. 체온이 0.7도 올랐다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되살아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김 선생님은 설탕 범벅이었던 생강청을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대신 매주 일요일마다 생강을 1시간씩 쪄서 갈아두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큐브 하나씩 타서 드셨다고 합니다. 식초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말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잡히니 통증이 사라지고 체온이 오르니 면역력이 좋아져서 올 겨울에는 그 흔한 감기 한번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나쁜 식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드셨던 생강청이 효과가 없었던 건 생강 탓이 아닙니다. 설탕이라는 방해꾼 때문이었고 찌지 않아서 잠들어 있던 생강의 진짜 힘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명약을 먹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조리해서 꾸준히 먹는 지혜, 그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김 선생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쑤시고 손발이 차갑다면 그건 몸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내 몸의 염증 좀 꺼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흙이 묻은 싱싱한 생강 한 봉지를 사오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찜기를 꺼내서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집안 가득 퍼지는 그 그윽한 생강 향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푹 찐 생강 한 조각.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벌써 눈앞에 그려집니다. 올겨울 여러분 모두가 찐 생강의 힘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무릎 아프다, 춥다 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혹시 오늘부터 찐 생강을 만들어 드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을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명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